옛날 어느 마을에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두 사람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. 여보, 미안하오. 모든 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. 부인,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. 하늘의 뜻이 있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. 남편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늘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매일 밤 정성을 다해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. 하늘님, 제발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아내가 기쁜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. 여보, 어젯밤 꿈에 북두칠성이 제 치마폭으로 환하게 들어왔어요. 그거 정말 좋은 꿈이오.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 뒤 떡두꺼비 같은 늠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. 당신 꿈이 맞았소. 그 꿈이 바로 태몽이었구려.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기뻐했고 아이의 이름을 꿈을 따라 칠성이라고 지었습니다. 같은 해 이웃 마을에서도 꽃처럼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그 부모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저 연못의 연꽃처럼 곱고 맑게 자라면 좋겠어요.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연이라고 지었습니다. 연이는 자라면서 바느질이나 수놓기를 배우는 것보다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. 계집아이가 너무 공부만 좋아하면 못 쓴다.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연이가 공부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. 시간이 흘러 칠성이와 연이가 16살이 되었습니다. 칠성이의 부모는 아들을 무지렁이로 키울 수 없다 결심하고 금강산의 유명한 법사님께 보내기로 했습니다. 부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.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새 옷을 짓고 떡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. 칠성이는 부모님의 배움을 받으며 금강산을 향한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마침 봄이라 들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. 금강산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칠성이는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저 사람도 공부하러 가는 걸까? 칠성이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. 저는 금강산 법사님께 공부하러 가는 길입니다만 혹시 같은 목적으로 가시는지. 그러자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. 네, 저도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. 그러십니까? 정말 잘 되었군요. 동행이 생겨서 반갑습니다. 칠성이는 동행이 생긴 것이 무척 반가웠습니다. 하지만 그 총각은 사실 연이었습니다. 연이가 금강산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이 걱정되어 남장을 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. 금강산에서 칠성이와 연이는 함께 공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. 칠성이는 연이가 여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가 연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.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나? 연이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. 자네는 내 마음 같지 않구나. 칠성이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. 연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. 같이 생활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소변을 보러 갈 때도 늘 혼자 멀리 가곤 했습니다. 그냥 모든 걸 말해버릴까? 연이는 고민했지만 자신이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칠성이가 느낄 배신감이 두려웠습니다. 날이 갈수록 연이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. 그녀에게는 이미 집안에서 정해놓은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던 중 연이의 집에서 정혼한 사람과 혼인을 올리라는 소식이 왔습니다. 연이는 부모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떠나기 전날 밤새 칠성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그동안 당신을 속여 미안합니다.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 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.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떠납니다. 부디 학업의 길을 열심히 가십시오. 다음 날 아침
편지를 읽은 칠성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. 연희가 믿기보다는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. 그랬구나. 연아, 칠성이는 연희를 잊으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. 보고 싶은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. 결국 칠성이는 법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연희의 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. 저녁이 다 되어 칠성이는 연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. 마침 대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하녀에게 부탁했습니다. 금강산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집 아가씨를 꼭 만나야 하오.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. 하녀가 그 말을 전하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해가 진 후 후원에서 만나자고 전했습니다. 칠성이는 마음을 졸이며 연희를 기다렸습니다. 날이 어두워지자 연희가 후원으로 나왔습니다. 칠성이는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고 연희도 칠성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왜 나를 떠났소? 왜 말도 없이? 저는 이미 정혼한 몸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? 세상에 저만큼 운 나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? 부디 훌륭한 부인을 맞아 행복하게 사십시오. 연희는 그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고 칠성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. 그날 이후 칠성이는 아무것도 먹지도 공부도 하지 못하며 상사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. 아들아. 그 댁은 우리가 함부로 넘볼 자리가 아니니 어서 빨리 잊어야 한다. 하지만 칠성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고 부모가 백방으로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칠성이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. 아, 이 일을 어찌할꼬. 내 아들아. 칠성이의 부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. 그렇게 귀한 외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에 어머니마저 몸져누워 버렸습니다. 칠성이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연희는 밤새 울며 슬퍼했습니다. 며칠 후 연희가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. 신부 가마가 칠성이의 무덤 곁을 지나게 되자 연희는 가마에서 내려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. 그녀는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. 바로 그 순간 칠성의 무덤이 갑자기 우르릉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. 연희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눈 깜짝할 사이에 무덤은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. 사람들이 놀라 무덤을 다시 파보았지만 연희와 칠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무덤 속에서 찬란한 오색 무지개가 뻗어나왔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나비 한 쌍이 날아올랐습니다. 사람들은 멍하니 그 황홀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. 무엇들 하는 게요? 어서 신부를 찾아야지. 신랑 될 사람의 성화에 사람들이 다시 무덤 속을 살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어찌 이런 일이?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던가? 신랑이 될 뻔했던 남자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하늘에는 두 마리의 나비가 서로 사랑하듯 빙빙 돌더니 함께 어디론가 헐헐 날아가 버려 옛날 어느 마을에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두 사람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. 여보, 미안하오. 모든 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. 부인,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. 하늘의 뜻이 있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. 남편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늘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매일 밤 정성을 다해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. 하늘님, 제발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아내가 기쁜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. 여보, 어젯밤 꿈에 북두칠성이 제 치마폭으로 환하게 들어왔어요. 그거 정말 좋은 꿈이요.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 뒤 떡두꺼비 같은 늠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. 당신 꿈이 맞았소. 그 꿈이 바로 태몽이었구려.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기뻐했고 아이의 이름을 꿈을 따라 칠성이라고 지었습니다.
같은 해 이웃 마을에서도 꽃처럼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그 부모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저 연못의 연꽃처럼 곱고 맑게 자라면 좋겠어요.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현이라고 지었습니다. 연이는 자라면서 바느질이나 수놓기를 배우는 것보다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. 계집아이가 너무 공부만 좋아하면 못 쓴다.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연이가 공부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. 시간이 흘러 칠성이와 연이가 16살이 되었습니다. 칠성이의 부모는 아들을 무지렁이로 키울 수 없다 결심하고 금강산의 유명한 법사님께 보내기로 했습니다. 부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.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새 옷을 짓고 떡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. 칠성이는 부모님의 배움을 받으며 금강산을 향한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마침 봄이라 들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. 금강산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칠성이는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저 사람도 공부하러 가는 걸까? 칠성이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. 저는 금강산 법사님께 공부하러 가는 길입니다만 혹시 같은 목적으로 가시는지. 그러자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. 네, 저도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. 그러십니까? 정말 잘 되었군요. 동행이 생겨서 반갑습니다. 칠성이는 동행이 생긴 것이 무척 반가웠습니다. 하지만 그 총각은 사실 연이었습니다. 연이가 금강산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이 걱정되어 남장을 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. 금강산에서 칠성이와 연이는 함께 공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. 칠성이는 연이가 여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가 연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.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나? 연이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. 자네는 내 마음 같지 않구나. 칠성이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. 연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. 같이 생활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소변을 보러 갈 때도 늘 혼자 멀리 가곤 했습니다. 그냥 모든 걸 말해버릴까? 연이는 고민했지만 자신이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칠성이가 느낄 배신감이 두려웠습니다. 날이 갈수록 연이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. 그녀에게는 이미 집안에서 정해놓은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던 중 연이의 집에서 정혼한 사람과 혼인을 올리라는 소식이 왔습니다. 연이는 부모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떠나기 전날 밤새 칠성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그동안 당신을 속여 미안합니다.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 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.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떠납니다. 부디 학업의 길을 열심히 가십시오. 다음 날 아침 편지를 읽은 칠성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. 연이가 믿기보다는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. 그랬구나. 연아. 칠성이는 연이를 잊으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. 보고 싶은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. 결국 칠성이는 법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연이의 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. 저녁이 다 되어 칠성이는 연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. 마침 대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하녀에게 부탁했습니다. 금강산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집 아가씨를 꼭 만나야 하오.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. 하녀가 그 말을 전하자 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해가 진 후 후원에서 만나자고 전했습니다. 칠성이는 마음을 졸이며 연이를 기다렸습니다. 날이 어두워지자 연이가 후원으로 나왔습니다. 칠성이는 연이의 손을 덥석 잡았고 연이도 칠성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왜 나를 떠났소? 왜 말도 없이? 저는 이미 정혼한 몸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? 세상에 저만큼 운 나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? 부디 훌륭한 부인을 맞아 행복하게 사십시오.
연희는 그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고 칠성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. 그날 이후 칠성이는 아무것도 먹지도 공부도 하지 못하며 상사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. 아들아. 그 댁은 우리가 함부로 넘볼 자리가 아니니 어서 빨리 잊어야 한다. 하지만 칠성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고 부모가 백방으로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칠성이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. 아, 이 일을 어찌할꼬. 내 아들아. 칠성이의 부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. 그렇게 귀한 외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에 어머니마저 몸져 누워 버렸습니다. 칠성이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연희는 밤새 울며 슬퍼했습니다. 며칠 후 연희가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. 신부 가마가 칠성이의 무덤 곁을 지나게 되자 연희는 가마에서 내려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. 그녀는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. 바로 그 순간 칠성의 무덤이 갑자기 우르릉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. 연희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눈 깜짝할 사이에 무덤은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. 사람들이 놀라 무덤을 다시 파보았지만 연희와 칠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무덤 속에서 찬란한 오색 무지개가 뻗어나왔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나비 한 쌍이 날아올랐습니다. 사람들은 멍하니 그 황홀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. 무엇들 하는 게요? 어서 신부를 찾아야지. 신랑 될 사람의 성화에 사람들이 다시 무덤 속을 살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어찌 이런 일이?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던가? 신랑이 될 뻔했던 남자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하늘에는 두 마리의 나비가 서로 사랑하듯 빙빙 돌더니 함께 어디론가 헐헐 날아가 버려. 옛날 어느 마을에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두 사람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. 여보, 미안하오. 모든 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. 부인,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. 하늘의 뜻이 있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. 남편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늘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매일 밤 정성을 다해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. 하늘님, 제발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아내가 기쁜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. 여보, 어젯밤 꿈에 북두칠성이 제 치마폭으로 환하게 들어왔어요. 그거 정말 좋은 꿈이요.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 뒤 떡두꺼비 같은 늠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. 당신 꿈이 맞았소. 그 꿈이 바로 태몽이었구려.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기뻐했고 아이의 이름을 꿈을 따라 칠성이라고 지었습니다. 같은 해 이웃 마을에서도 꽃처럼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그 부모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저 연못의 연꽃처럼 곱고 맑게 자라면 좋겠어요.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연희라고 지었습니다. 연희는 자라면서 바느질이나 수놓기를 배우는 것보다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. 계집아이가 너무 공부만 좋아하면 못 쓴다.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연희가 공부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. 시간이 흘러 칠성이와 연희가 16살이 되었습니다. 칠성이의 부모는 아들을 무지렁이로 키울 수 없다 결심하고 금강산의 유명한 법사님께 보내기로 했습니다. 부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.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새 옷을 짓고 떡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. 칠성이는 부모님의 배움을 받으며 금강산을 향한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마침 봄이라 들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. 금강산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칠성이는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저 사람도 공부하러 가는 걸까?
칠성이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. 저는 금강산 법사님께 공부하러 가는 길입니다만 혹시 같은 목적으로 가시는지. 그러자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. 네, 저도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. 그러십니까? 정말 잘 되었군요. 동행이 생겨서 반갑습니다. 칠성이는 동행이 생긴 것이 무척 반가웠습니다. 하지만 그 총각은 사실 연희였습니다. 연희가 금강산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이 걱정되어 남장을 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. 금강산에서 칠성이와 연희는 함께 공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. 칠성이는 연희가 여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가 연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.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나? 연희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. 자네는 내 마음 같지 않구나. 칠성이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. 연희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. 같이 생활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소변을 보러 갈 때도 늘 혼자 멀리 가곤 했습니다. 그냥 모든 걸 말해버릴까? 연희는 고민했지만 자신이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칠성이가 느낄 배신감이 두려웠습니다. 날이 갈수록 연희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. 그녀에게는 이미 집안에서 정해놓은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던 중 연희의 집에서 정혼한 사람과 혼인을 올리라는 소식이 왔습니다. 연희는 부모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떠나기 전날 밤새 칠성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그동안 당신을 속여 미안합니다.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 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.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떠납니다. 부디 학업의 길을 열심히 가십시오. 다음 날 아침 편지를 읽은 칠성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. 연희가 믿기보다는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. 그랬구나. 연아. 칠성이는 연희를 잊으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. 보고 싶은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. 결국 칠성이는 법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연희의 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. 저녁이 다 되어 칠성이는 연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. 마침 대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하녀에게 부탁했습니다. 금강산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집 아가씨를 꼭 만나야 하오.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. 하녀가 그 말을 전하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해가 진 후 후원에서 만나자고 전했습니다. 칠성이는 마음을 졸이며 연희를 기다렸습니다. 날이 어두워지자 연희가 후원으로 나왔습니다. 칠성이는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고 연희도 칠성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왜 나를 떠났소? 왜 말도 없이? 저는 이미 정혼한 몸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? 세상에 저만큼 운 나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? 부디 훌륭한 부인을 맞아 행복하게 사십시오. 연희는 그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고 칠성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. 그날 이후 칠성이는 아무것도 먹지도 공부도 하지 못하며 상사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. 아들아. 그 댁은 우리가 함부로 넘볼 자리가 아니니 어서 빨리 잊어야 한다. 하지만 칠성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고 부모가 백방으로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칠성이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. 아, 이 일을 어찌할꼬. 내 아들아. 칠성이의 부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. 그렇게 귀한 외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에 어머니마저 몸져 누워 버렸습니다. 칠성이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연희는 밤새 울며 슬퍼했습니다. 며칠 후 연희가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. 신부 가마가 칠성이의 무덤 곁을 지나게 되자 연희는 가마에서 내려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. 그녀는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. 바로 그 순간 칠성의 무덤이 갑자기 우르릉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. 연희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
눈 깜짝할 사이에 무덤은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. 사람들이 놀라 무덤을 다시 파보았지만 연희와 칠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무덤 속에서 찬란한 오색 무지개가 뻗어나왔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나비 한 쌍이 날아올랐습니다. 사람들은 멍하니 그 황홀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. 무엇들 하는 게요? 어서 신부를 찾아야지. 신랑 될 사람의 성화에 사람들이 다시 무덤 속을 살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어찌 이런 일이?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던가? 신랑이 될 뻔했던 남자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하늘에는 두 마리의 나비가 서로 사랑하듯 빙빙 돌더니 함께 어디론가 헐헐 날아가 버려. 옛날 어느 마을에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두 사람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. 여보, 미안하오. 모든 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. 부인,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. 하늘의 뜻이 있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. 남편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늘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매일 밤 정성을 다해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. 하늘님, 제발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아내가 기쁜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. 여보, 어젯밤 꿈에 북두칠성이 제 치마폭으로 환하게 들어왔어요. 그거 정말 좋은 꿈이요.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 뒤 떡두꺼비 같은 늠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. 당신 꿈이 맞았소. 그 꿈이 바로 태몽이었구려.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기뻐했고 아이의 이름을 꿈을 따라 칠성이라고 지었습니다. 같은 해 이웃 마을에서도 꽃처럼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그 부모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저 연못의 연꽃처럼 곱고 맑게 자라면 좋겠어요.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연희라고 지었습니다. 연희는 자라면서 바느질이나 수놓기를 배우는 것보다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. 계집아이가 너무 공부만 좋아하면 못 쓴다.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연희가 공부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. 시간이 흘러 칠성이와 연희가 16살이 되었습니다. 칠성이의 부모는 아들을 무지렁이로 키울 수 없다 결심하고 금강산의 유명한 법사님께 보내기로 했습니다. 부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.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새 옷을 짓고 떡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. 칠성이는 부모님의 배움을 받으며 금강산을 향한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마침 봄이라 들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. 금강산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칠성이는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저 사람도 공부하러 가는 걸까? 칠성이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. 저는 금강산 법사님께 공부하러 가는 길입니다만 혹시 같은 목적으로 가시는지. 그러자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. 네, 저도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. 그러십니까? 정말 잘 되었군요. 동행이 생겨서 반갑습니다. 칠성이는 동행이 생긴 것이 무척 반가웠습니다. 하지만 그 총각은 사실 연희였습니다. 연희가 금강산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이 걱정되어 남장을 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. 금강산에서 칠성이와 연희는 함께 공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. 칠성이는 연희가 여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가 연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.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나? 연희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. 자네는 내 마음 같지 않구나. 칠성이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. 연희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. 같이 생활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
소변을 보러 갈 때도 늘 혼자 멀리 가곤 했습니다. 그냥 모든 걸 말해버릴까? 연희는 고민했지만 자신이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칠성이가 느낄 배신감이 두려웠습니다. 날이 갈수록 연희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. 그녀에게는 이미 집안에서 정해놓은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던 중 연희의 집에서 정혼한 사람과 혼인을 올리라는 소식이 왔습니다. 연희는 부모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떠나기 전날 밤새 칠성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그동안 당신을 속여 미안합니다.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 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.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떠납니다. 부디 학업의 길을 열심히 가십시오. 다음 날 아침 편지를 읽은 칠성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. 연희가 믿기보다는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. 그랬구나. 연아, 칠성이는 연희를 잊으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. 보고 싶은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. 결국 칠성이는 법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연희의 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. 저녁이 다 되어 칠성이는 연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. 마침 대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하녀에게 부탁했습니다. 금강산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집 아가씨를 꼭 만나야 하오.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. 하녀가 그 말을 전하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해가 진 후 후원에서 만나자고 전했습니다. 칠성이는 마음을 졸이며 연희를 기다렸습니다. 날이 어두워지자 연희가 후원으로 나왔습니다. 칠성이는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고 연희도 칠성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왜 나를 떠났소? 왜 말도 없이? 저는 이미 정혼한 몸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? 세상에 저만큼 운 나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? 부디 훌륭한 부인을 맞아 행복하게 사십시오. 연희는 그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고 칠성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. 그날 이후 칠성이는 아무것도 먹지도 공부도 하지 못하며 상사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. 아들아. 그 댁은 우리가 함부로 넘볼 자리가 아니니 어서 빨리 잊어야 한다. 하지만 칠성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고 부모가 백방으로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칠성이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. 아, 이 일을 어찌할꼬. 내 아들아. 칠성이의 부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. 그렇게 귀한 외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에 어머니마저 몸져 누워 버렸습니다. 칠성이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연희는 밤새 울며 슬퍼했습니다. 며칠 후 연희가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. 신부 가마가 칠성이의 무덤 곁을 지나게 되자 연희는 가마에서 내려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. 그녀는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. 바로 그 순간 칠성의 무덤이 갑자기 우르릉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. 연희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눈 깜짝할 사이에 무덤은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. 사람들이 놀라 무덤을 다시 파보았지만 연희와 칠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무덤 속에서 찬란한 오색 무지개가 뻗어나왔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나비 한 쌍이 날아올랐습니다. 사람들은 멍하니 그 황홀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. 무엇들 하는 게요? 어서 신부를 찾아야지. 신랑 될 사람의 성화에 사람들이 다시 무덤 속을 살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어찌 이런 일이?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던가? 신랑이 될 뻔했던 남자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하늘에는 두 마리의 나비가 서로 사랑하듯 빙빙 돌더니 함께 어디론가 헐헐 날아가 버려 옛날 어느 마을에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두 사람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. 여보, 미안하오. 모든 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. 부인,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. 하늘의 뜻이 있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.
남편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늘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매일 밤 정성을 다해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. 하늘님, 제발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아내가 기쁜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. 여보, 어젯밤 꿈에 북두칠성이 제 치마폭으로 환하게 들어왔어요. 그거 정말 좋은 꿈이요.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 뒤 떡두꺼비 같은 늠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. 당신 꿈이 맞았소. 그 꿈이 바로 태몽이었구려.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기뻐했고 아이의 이름을 꿈을 따라 칠성이라고 지었습니다. 같은 해 이웃 마을에서도 꽃처럼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그 부모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저 연못의 연꽃처럼 곱고 맑게 자라면 좋겠어요.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연이라고 지었습니다. 연이는 자라면서 바느질이나 수놓기를 배우는 것보다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. 계집아이가 너무 공부만 좋아하면 못 쓴다.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연이가 공부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. 시간이 흘러 칠성이와 연이가 16살이 되었습니다. 칠성이의 부모는 아들을 무지렁이로 키울 수 없다 결심하고 금강산의 유명한 법사님께 보내기로 했습니다. 부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.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새 옷을 짓고 떡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. 칠성이는 부모님의 배움을 받으며 금강산을 향한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마침 봄이라 들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. 금강산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칠성이는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저 사람도 공부하러 가는 걸까? 칠성이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. 저는 금강산 법사님께 공부하러 가는 길입니다만 혹시 같은 목적으로 가시는지. 그러자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. 네, 저도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. 그러십니까? 정말 잘 되었군요. 동행이 생겨서 반갑습니다. 칠성이는 동행이 생긴 것이 무척 반가웠습니다. 하지만 그 총각은 사실 연이었습니다. 연이가 금강산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이 걱정되어 남장을 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. 금강산에서 칠성이와 연이는 함께 공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. 칠성이는 연이가 여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가 연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.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나? 연이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. 자네는 내 마음 같지 않구나. 칠성이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. 연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. 같이 생활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소변을 보러 갈 때도 늘 혼자 멀리 가곤 했습니다. 그냥 모든 걸 말해버릴까? 연이는 고민했지만 자신이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칠성이가 느낄 배신감이 두려웠습니다. 날이 갈수록 연이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. 그녀에게는 이미 집안에서 정해놓은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던 중 연이의 집에서 정혼한 사람과 혼인을 올리라는 소식이 왔습니다. 연이는 부모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떠나기 전날 밤새 칠성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그동안 당신을 속여 미안합니다.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 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.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떠납니다. 부디 학업의 길을 열심히 가십시오. 다음 날 아침 편지를 읽은 칠성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. 연이가 믿기보다는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. 그랬구나. 연아. 칠성이는 연이를 잊으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. 보고 싶은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. 결국 칠성이는 법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연이의 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.
저녁이 다 되어 칠성이는 연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. 마침 대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하녀에게 부탁했습니다. 금강산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집 아가씨를 꼭 만나야 하오.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. 하녀가 그 말을 전하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해가 진 후 후원에서 만나자고 전했습니다. 칠성이는 마음을 졸이며 연희를 기다렸습니다. 날이 어두워지자 연희가 후원으로 나왔습니다. 칠성이는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고 연희도 칠성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왜 나를 떠났소? 왜 말도 없이? 저는 이미 정혼한 몸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? 세상에 저만큼 운 나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? 부디 훌륭한 부인을 맞아 행복하게 사십시오. 연희는 그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고 칠성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. 그날 이후 칠성이는 아무것도 먹지도 공부도 하지 못하며 상사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. 아들아. 그 댁은 우리가 함부로 넘볼 자리가 아니니 어서 빨리 잊어야 한다. 하지만 칠성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고 부모가 백방으로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칠성이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. 아, 이 일을 어찌할꼬. 내 아들아. 칠성이의 부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. 그렇게 귀한 외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에 어머니마저 몸져누워 버렸습니다. 칠성이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연희는 밤새 울며 슬퍼했습니다. 며칠 후 연희가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. 신부 가마가 칠성이의 무덤 곁을 지나게 되자 연희는 가마에서 내려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. 그녀는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. 바로 그 순간 칠성의 무덤이 갑자기 우르릉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. 연희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눈 깜짝할 사이에 무덤은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. 사람들이 놀라 무덤을 다시 파보았지만 연희와 칠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무덤 속에서 찬란한 오색 무지개가 뻗어나왔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나비 한 쌍이 날아올랐습니다. 사람들은 멍하니 그 황홀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. 무엇들 하는 게요? 어서 신부를 찾아야지. 신랑 될 사람의 성화에 사람들이 다시 무덤 속을 살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어찌 이런 일이?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던가? 신랑이 될 뻔했던 남자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하늘에는 두 마리의 나비가 서로 사랑하듯 빙빙 돌더니 함께 어디론가 헐헐 날아가 버려 옛날 어느 마을에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두 사람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. 여보, 미안하오. 모든 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. 부인,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. 하늘의 뜻이 있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. 남편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늘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매일 밤 정성을 다해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. 하늘님, 제발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아내가 기쁜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. 여보, 어젯밤 꿈에 북두칠성이 제 치마폭으로 환하게 들어왔어요. 그거 정말 좋은 꿈이요.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 뒤 떡두꺼비 같은 늠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. 당신 꿈이 맞았소. 그 꿈이 바로 태몽이었구려.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기뻐했고 아이의 이름을 꿈을 따라 칠성이라고 지었습니다. 같은 해 이웃 마을에서도 꽃처럼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그 부모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저 연못의 연꽃처럼 곱고 맑게 자라면 좋겠어요.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현이라고 지었습니다. 연희는 자라면서 바느질이나 수놓기를 배우는 것보다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.
계집아이가 너무 공부만 좋아하면 못 쓴다.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연희가 공부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. 시간이 흘러 칠성이와 연희가 16살이 되었습니다. 칠성이의 부모는 아들을 무지렁이로 키울 수 없다 결심하고 금강산의 유명한 법사님께 보내기로 했습니다. 부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.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새 옷을 짓고 떡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. 칠성이는 부모님의 배움을 받으며 금강산을 향한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마침 봄이라 들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. 금강산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칠성이는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저 사람도 공부하러 가는 걸까? 칠성이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. 저는 금강산 법사님께 공부하러 가는 길입니다만 혹시 같은 목적으로 가시는지. 그러자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. 네, 저도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. 그러십니까? 정말 잘 되었군요. 동행이 생겨서 반갑습니다. 칠성이는 동행이 생긴 것이 무척 반가웠습니다. 하지만 그 총각은 사실 연희였습니다. 연희가 금강산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이 걱정되어 남장을 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. 금강산에서 칠성이와 연희는 함께 공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. 칠성이는 연희가 여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가 연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.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나? 연희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. 자네는 내 마음 같지 않구나. 칠성이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. 연희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. 같이 생활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소변을 보러 갈 때도 늘 혼자 멀리 가곤 했습니다. 그냥 모든 걸 말해버릴까? 연희는 고민했지만 자신이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칠성이가 느낄 배신감이 두려웠습니다. 날이 갈수록 연희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. 그녀에게는 이미 집안에서 정해놓은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던 중 연희의 집에서 정혼한 사람과 혼인을 올리라는 소식이 왔습니다. 연희는 부모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떠나기 전날 밤새 칠성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그동안 당신을 속여 미안합니다.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 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.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떠납니다. 부디 학업의 길을 열심히 가십시오. 다음 날 아침 편지를 읽은 칠성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. 연희가 믿기보다는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. 그랬구나. 연아. 칠성이는 연희를 잊으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. 보고 싶은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. 결국 칠성이는 법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연희의 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. 저녁이 다 되어 칠성이는 연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. 마침 대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하녀에게 부탁했습니다. 금강산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집 아가씨를 꼭 만나야 하오.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. 하녀가 그 말을 전하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해가 진 후 후원에서 만나자고 전했습니다. 칠성이는 마음을 졸이며 연희를 기다렸습니다. 날이 어두워지자 연희가 후원으로 나왔습니다. 칠성이는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고 연희도 칠성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왜 나를 떠났소? 왜 말도 없이? 저는 이미 정혼한 몸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? 세상에 저만큼 운 나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? 부디 훌륭한 부인을 맞아 행복하게 사십시오. 연희는 그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고 칠성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. 그날 이후 칠성이는 아무것도 먹지도 공부도 하지 못하며 상사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. 아들아. 그 댁은 우리가 함부로 넘볼 자리가 아니니 어서 빨리 잊어야 한다. 하지만 칠성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고
부모가 백방으로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칠성이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. 아, 이 일을 어찌할꼬. 내 아들아. 칠성이의 부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. 그렇게 귀한 외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에 어머니마저 몸져 누워 버렸습니다. 칠성이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연희는 밤새 울며 슬퍼했습니다. 며칠 후 연희가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. 신부 가마가 칠성이의 무덤 곁을 지나게 되자 연희는 가마에서 내려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. 그녀는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. 바로 그 순간 칠성의 무덤이 갑자기 우르릉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. 연희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눈 깜짝할 사이에 무덤은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. 사람들이 놀라 무덤을 다시 파보았지만 연희와 칠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무덤 속에서 찬란한 오색 무지개가 뻗어나왔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나비 한 쌍이 날아올랐습니다. 사람들은 멍하니 그 황홀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. 무엇들 하는 게요? 어서 신부를 찾아야지. 신랑 될 사람의 성화에 사람들이 다시 무덤 속을 살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어찌 이런 일이?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던가? 신랑이 될 뻔했던 남자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하늘에는 두 마리의 나비가 서로 사랑하듯 빙빙 돌더니 함께 어디론가 헐헐 날아가 버려. 옛날 어느 마을에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두 사람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. 여보, 미안하오. 모든 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. 부인,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. 하늘의 뜻이 있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. 남편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늘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매일 밤 정성을 다해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. 하늘님, 제발 저희에게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아내가 기쁜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. 여보, 어젯밤 꿈에 북두칠성이 제 치마폭으로 환하게 들어왔어요. 그거 정말 좋은 꿈이요.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 뒤 떡두꺼비 같은 늠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. 당신 꿈이 맞았소. 그 꿈이 바로 태몽이었구려.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기뻐했고 아이의 이름을 꿈을 따라 칠성이라고 지었습니다. 같은 해 이웃 마을에서도 꽃처럼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그 부모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저 연못의 연꽃처럼 곱고 맑게 자라면 좋겠어요.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연희라고 지었습니다. 연희는 자라면서 바느질이나 수놓기를 배우는 것보다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. 계집아이가 너무 공부만 좋아하면 못 쓴다.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연희가 공부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. 시간이 흘러 칠성이와 연희가 16살이 되었습니다. 칠성이의 부모는 아들을 무지렁이로 키울 수 없다 결심하고 금강산의 유명한 법사님께 보내기로 했습니다. 부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.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새 옷을 짓고 떡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. 칠성이는 부모님의 배움을 받으며 금강산을 향한 먼 길을 떠났습니다. 마침 봄이라 들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. 금강산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칠성이는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저 사람도 공부하러 가는 걸까? 칠성이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. 저는 금강산 법사님께 공부하러 가는 길입니다만 혹시 같은 목적으로 가시는지. 그러자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. 네, 저도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. 그러십니까? 정말 잘 되었군요.
동행이 생겨서 반갑습니다. 칠성이는 동행이 생긴 것이 무척 반가웠습니다. 하지만 그 총각은 사실 연희였습니다. 연희가 금강산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이 걱정되어 남장을 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. 금강산에서 칠성이와 연희는 함께 공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. 칠성이는 연희가 여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가 연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.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나? 연희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. 자네는 내 마음 같지 않구나. 칠성이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. 연희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. 같이 생활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소변을 보러 갈 때도 늘 혼자 멀리 가곤 했습니다. 그냥 모든 걸 말해버릴까? 연희는 고민했지만 자신이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칠성이가 느낄 배신감이 두려웠습니다. 날이 갈수록 연희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. 그녀에게는 이미 집안에서 정해놓은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던 중 연희의 집에서 정혼한 사람과 혼인을 올리라는 소식이 왔습니다. 연희는 부모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떠나기 전날 밤새 칠성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그동안 당신을 속여 미안합니다.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 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.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떠납니다. 부디 학업의 길을 열심히 가십시오. 다음 날 아침 편지를 읽은 칠성이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. 연희가 믿기보다는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. 그랬구나. 연아. 칠성이는 연희를 잊으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. 보고 싶은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. 결국 칠성이는 법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연희의 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. 저녁이 다 되어 칠성이는 연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. 마침 대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하녀에게 부탁했습니다. 금강산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집 아가씨를 꼭 만나야 하오.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. 하녀가 그 말을 전하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해가 진 후 후원에서 만나자고 전했습니다. 칠성이는 마음을 졸이며 연희를 기다렸습니다. 날이 어두워지자 연희가 후원으로 나왔습니다. 칠성이는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고 연희도 칠성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왜 나를 떠났소? 왜 말도 없이? 저는 이미 정혼한 몸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? 세상에 저만큼 운 나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? 부디 훌륭한 부인을 맞아 행복하게 사십시오. 연희는 그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고 칠성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. 그날 이후 칠성이는 아무것도 먹지도 공부도 하지 못하며 상사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. 아들아. 그 댁은 우리가 함부로 넘볼 자리가 아니니 어서 빨리 잊어야 한다. 하지만 칠성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고 부모가 백방으로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칠성이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. 아, 이 일을 어찌할꼬. 내 아들아. 칠성이의 부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. 그렇게 귀한 외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에 어머니마저 몸져 누워 버렸습니다. 칠성이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연희는 밤새 울며 슬퍼했습니다. 며칠 후 연희가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. 신부 가마가 칠성이의 무덤 곁을 지나게 되자 연희는 가마에서 내려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. 그녀는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. 바로 그 순간 칠성의 무덤이 갑자기 우르릉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. 연희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눈 깜짝할 사이에 무덤은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. 사람들이 놀라 무덤을 다시 파보았지만 연희와 칠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무덤 속에서 찬란한 오색 무지개가 뻗어나왔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나비 한 쌍이 날아올랐습니다. 사람들은 멍하니 그 황홀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.
무엇들 하는 게요. 어서 신부를 찾아야지. 신랑 될 사람의 성화에 사람들이 다시 무덤 속을